어제 10월 6일은 세월호 참사 20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유가족들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가라앉은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 전 집행위원장 직접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사실은 좀 오래전부터 2000일이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좀 그랬었는데, 네. 정작, 2000일이 되니까 또 그렇게는 안 되네요. 좀 서글퍼지기도 하고, 그렇죠. 네. 좀 화도 좀 나고, 그래서 어제는 좀 예은이하고, 시간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사실 유가족들의 요구는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진실 네, 규명.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네. 과거 정부는 뭐 물론이고 지금 정부 들어서도 진실 규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애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속도가 많이 느리죠. 그래서 지금쯤이면 좀 진실이 거의 다 드러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물론 진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생각한 만큼 그렇게 진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많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진상이 잘 안 밝혀지는 이유. 네. 음 여러 가지를 좀 예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네. 우선적으로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과연 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그다음에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책임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당연히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있지만 그거 이제 국민들은 바라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집행을 해야 되고 또 네. 실행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월호 참사가 그냥 바다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인데 뭘 그렇게까지 조사하고 그럴 필요성까지 있느냐. 좀 이렇게 네. 인식이 좀 네. 많이 부족한 데서 우선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나 보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열심히 진상 규명을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기소하거나 네.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사도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네네. 근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는데 네. 이제 그냥 무조건 사참위의 결과를 일단 지켜보자라고 하는 조금 안일한 음.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가 하고 있으니까 기다리자라는 입장인데 유가족들 입장에서 네. 보기에는 강제 뭐 수사권,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처음부터 요구한 것도 이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조사로만 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없고요. 네네. 그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동시에 어떤 강제적인 수사 권한까지 또는 기소 권한까지 더해져야만 진상규명이 가능하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왔는데 네.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특별수사단을 빨리 꾸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이 절차 이걸 그러니까 특별수사단을 만드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 개정 없이 그냥 할 그러니까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특별수단을 만들려고 만들자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세요. 그게 네.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니면 애초에 없던 조직이기 때문에 만들려면 국회가 동의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법을 개정을 하든 조직을 새로 만들든 이거는 이 진상규명이 책임을 지닌 분들이 당장 판단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요. 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법 개정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이번 정부에서는 임기 끝나기 전에 진상규명을 완벽하게 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진상규명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정말 진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선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 정보기관,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든가 기무사 또는 이전 정부 이런 곳에 대한 수사까지 지금 진행이 돼야 하는데 네. 그것이 단순히 검사나 검찰이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이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결단과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음. 그런 것들이 이제 명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뭐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란하는 거 순서가 바뀐 것이죠. 네. 그런 의지라든가 계획을 분명하게 밝히고 거기에 어떤 여론의 지지를 힘입었을 때 실제 필요한 행정 조치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당연히 따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연결되는 내용 같기도 한데요. 이 유가족 네. 측에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직접 고소 네.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네네. 맥락입니까? 예, 사실 이제 이 부분은 뭐 제가 말씀드리기가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저 역시 이전 정부에서 그렇게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네. 증거를 조작하고 그리고 수사를 또 방해하고 외압을 가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황교안 씨라든가 뭐 우병우 씨라든가 네네. 이런 뭐 김기춘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그런 분들 수사해서 강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이건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도 당연히 정말 해야 되지만, 지금 저희가 특별수사단을 요구하는 이유 핵심은 2014년 4월 16일 당시에 네. 왜 세월호가 침몰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경이 왜 승객들을 전혀 구조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죽게 내버려 뒀는지, 네. 그 이유와 책임, 또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사실은 진상규명의 핵심이거든요. 네. 이것이 시작이 된 이후에는 그 이후에 뭐 방해하고 조작하고 은폐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드러날 것이고 음. 또 그에 따라서 그 처벌 또는 기소라든가 처벌 수사도 당연히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네. 그 당일에 참사 자체의 진실을 밝히는데 음. 모두가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관심을 많이 못 기울였을 수도 있는데요. 이 당시 정부 쪽에 책임이 있던 사람들 중에 처벌을 네. 받은 사람이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는 당시 그 목표 해경 정장, 대법원에서 네네. 3년 확정 판결 받았죠. 그 외에 예, 정부 쪽의 그렇죠. 책임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서 직접적으로 처벌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사람 한 명입니다. 딱 한 명입니까? 예,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P123정의 정장이었던 김경일 씨, 네. 3년 선고받고 2018년 작년 1월 달에 만기 출소했죠. 그게 유일하게 세월호 참사 자체의 책임을 진 공무원입니다.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저도 기사를 읽고 정말 이 한 명인가, 왜냐면 공무원들이 뭐 재판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본 것 네. 같아서 찾아봤는데 이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많은 분들이 본의 아니게 네. 좀 착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은 지금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수많은 여러 가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모든 수사와 재판은 세월호 참사 자체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저희들을 모독하고 그다음에 수사를 또 방해하고 어,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네네. 수사하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 세월호 참사 자체의 책임에 대해서는 그 김경일 정장 한 사람에게 3년 선고 내린 거 외에는 네. 정부 책임자 가운데는 아무도 기소된 사람도 없고 네. 처벌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지난 3일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물병 던지고 조롱을 했다 이런 보도가 예. 나왔는데 사실 네네. 그 좀 기억을 또 상기시키는 게 불편하시겠지만 네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사실 좀 안타깝고 불쌍하게 좀 받아들여집니다. 네.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희 세월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쫓겨났다. 음. 이런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참, 해서는 안 될 그런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분들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때문에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린 게 아니고
박근혜 씨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앞장서서 방해하고 네. 숨기고 그다음에 저희들을 모독하고 저희 아이디를 능욕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음. 그런 것들을 좀 이성적으로 명쾌하게 네. 좀 돌아보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에게 사과를 해야죠. 네. 전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광화문에서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자로 문경태 님이 수사 방해가 있었다는 건 진상 규명이 더욱더 필요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네. 6587번 님 2000일이 되도록 너무 무심했었네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합니다. 또 7306번 님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예은이 아빠시죠. 4.16 세월호 네, 참사 가족 협의회 유경근 전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